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파일 뉴 자바 프로젝트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0, 22, 01, 07. 자, 이번에는 어레이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니시 해주시고요. 자, 어레이는요, 뭐 이건 제가 잘 보여드리려고 만든 건데 하여튼 나중에 합시다. 자, 만들고 됐죠? 객체 옥체했어요? 객체 생성, 인스턴스. 맞아요. 인스턴스화를 통해서 진행을 했죠. 얘도 객체이기 때문에 인스턴스화를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인스턴스 뉴 뒤에 있는 게 뭐였죠? 예, 생성자였습니다. 하지만 어레이는요, 생성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바에서 같은 타입의 값을 여러 개 넣기 위해서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클래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해가세요? 직접적으로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i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러면 클래스가 없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클래스가 없다는 거. 갖고 있는 메서드가 오브젝트밖에 없습니다.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특이한 게 있죠. 기능은 어떻게 부여할 수 있을까요? 그죠? 클래스가 있어야 클래스 안에 멤버 메서드로 기능을 정의할 수 있잖아요. 얘는 그래서 기능이 없습니다.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고? 어레이스라고 하는 유틸 클래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만들 때는 배열이지만 사용할 때는 어레이스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해서 핸들링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출력을 한다든지 소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타입으로 변경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다 java.util.arrays를 사용하고요. 생성할 때는 new를 통해서 생성을 하는데 생성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리터럴처럼 집어넣는 방법이 있고요. new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공간만 생성하는 방법이 있고요. new를 통해서 생성하는 방법인데 값을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사용하시면 되게 쉬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배열은 오브젝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객체입니다. 그것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객체의 생성 방법과 그 다음에 한 김에 사실은 스트링부터 계속 해야 되지만 쉘로우라고 하는 쉘로우 카피라고 하는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오른쪽 버튼 U 하신 다음에 패키지를 잡아주시고요. com.min.edu라고 만들도록 하죠. 간단한 거라서 그냥 메인에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버튼 U 하신 다음에 클래스 어레이 메인이라고 할까요? 메인 체크해 주시고요. 자, 번호를 붙여놔야 되겠죠? 번호 붙이고 올게요. 자, 번호는 저희가 26번이네요. 24번, 25번, 26번. 자, 26번이고요. 자, 어레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레이고요. 나중에 제네릭까지 좀 아시면 조금 편하긴 한데 지금은 어레이만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레이는 객체고요. 객체고요. 그 다음에 객체이기 때문에 new를 통해서 생성할 수도 있고요. 혹은 연산자 블럭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얘를 지금은 연산자 블럭이라고 했었잖아요. 자, 얘는 블럭이라고 하는 바디예요. 여러분들이 연산자라고 하는 블럭은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은 연산자 블럭이라고 했습니다. 뭐 메이크 하신 다음에 여기 요 부분 여기는 연산자였죠. 이해가시죠? 용어 기억나시죠? 자, 그럼 여기는 public class A라고 만들었다면 얘는 다르다고 했었죠. 얘는 연산자 블럭이 아니라 바디라고 했습니다. 되셨죠? 이거를 언제 봤냐면요, 어제 칼렌다에서도 봤습니다. 칼렌다 객체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칼렌다 칼은 new 칼렌다를 만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생성자를 호출하자마자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럼 여기에서는 뭐가 들어와요? 바디가 들어오죠. 그래서 안 만들어진 메서드를 구현해 주세요 라고 만들어진다고 했었죠. 저게 앱스트랙트 클래스였으니까. 그죠? 그러면 저 개념을 먼저 갖고 있으셔야 이제부터 보기가 편하고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스트림 객체라든지 그 다음에
화살표 함수라든지 람다 표현식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꼭 알고 계세요. 자, 그러면 자, 생성하는 방법 세 가지를 이거 또 적을까요? 얘는요, 같은 타입을 여러 개 하나의 묶음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고요. 자, 얘는 배열의 크기가 선원이 되면 크기를 늘리거나 줄일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배열의 어레이가 취약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애가 자료형 구조라는 걸 만들게 되죠. 그게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리스트, 셋, 맵이라고 하는 JCF라고 하는 애들입니다. 얘네를 자바 컬렉션 프레임워크라고 하죠. 걔네는 자료형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료형 구조라고 하면 또 기억은 안 나겠지만 이 얘기를 하면 또 기억이 날 겁니다. 자료형 구조는 메모리에 관련되어 있고요. 자료형이니까. 이 자료형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LIFO라고 하는 스택 구조와 저번에 말씀드린 Q 구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바 쪽에서 흉내낼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JCF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할 거는 어레이 리스트, 링크드 리스트, 해쉬맵, 해시셋 이런 것들을 사용했던 이유가 걔네가 자료형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값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해시 코드가.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거기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늘리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걔네는 크기가 정해져 있고 얘는 크기가 정해져 있고 만약 10개를 만들었다. 그럼 10개의 방이 그냥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줄이거나 늘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더 11개의 값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11개짜리를 새로 만드셔서 다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비효율적이라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예전에 자바가 처음 나올 때는 이 배열 때문에 자바가 느리다고 해서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개발자가 엄청 많았습니다. 하지만 C나 파이썬을 사용하시면 개발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C, 파이썬은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파이썬은 심지어 두 개의 어레이가 이렇게 합쳐지기도 합니다. 자동으로. 얘가 3개짜리, 얘가 4개짜리면 붙이면 7개짜리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그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객체는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곳에서 태어나도 각각의 고유한 특징이 있죠. 그렇게 된 두 개의 객체는 합치실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개념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나? 이것도 저기 창훈씨가 물어보셨어. 자, 배열의 값을 입력할 때는 뭐 A에 요렇게 해서 여기에 인덱스 번호를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에 0이라고 하면 입력이 되고요. 가져오실 때는 갖고 온 I에 타입에 그 다음에 A에 요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죠. 여기도 인덱스 번호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방법과 똑같은데 객체는 안에 있는 기능이나 멤버 필드가 있죠. 그래서 그걸 찾아내는 기호는 뭐였어요? 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배열이라고 되어 있는 애들은 클래스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꺽쇠 표시를 가지고 표시하게 됩니다. 이해가세요? 그 다음에 특이한 게 또 있습니다. 얘를 어제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죠? get 클래스가 뭐였죠? 오브젝트의 get 클래스? 어떻게 출력이 되죠? 응? 오브젝트의 get 클래스 공부하세요 제발. 그거 오늘 봤으면 어떡하려고 또 백신하려고 그랬었지. 나쁜 사람들아. 네, 아니고요. get 클래스는 얘가 태어난 곳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얘가 만약에 A.B.C. hello라는 애를 객체를 생성하고 get 클래스를 찍게 되면 어떻게 돼요? A.B.C. hello라고 하는 애가 프린팅 됩니다. 자, 근데 얘는 집이 없다고 했었죠. 클래스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얘는 표시 방법이 다릅니다. 표시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그것도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꺽쇠로 표시돼요. 보시면 알아요. 집이 없기 때문에 롱이면은 L, I면 인티저면 I 이렇게 하신 다음에 꺽쇠 표시로 되게 됩니다. 그것도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예요? 얘는 클래스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클래스가 아닌 객체입니다. 됐죠? 오브젝트가 만들어 놓은 객체예요. 자, 갑니다. 그래서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생성 방법. 자, 생성 방법은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는 크기만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꽤 많이 사용하죠. 이렇게요. int 타입에 이렇게 꺽쇠를 표시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rray라고 하신 다음에 new 이거 하면 헷갈리잖아.
new int 3 하시면 저번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이게 현실 세계에서 박스를 딱 피면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공기라고 했었고요. 수영장에서 딱 피면 물이라고 했었죠. 자, 얘는 뭐예요? int라는 공간에서 3개의 박스의 크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안에 들어가 있는 초기 값은 뭐다? 0. 다 배웠던 거죠? 네. 자, 이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크기만을 생각해서 초기화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값을 입력하여 생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거는 int 여러분들이 테스트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array 네, 왜 저렇게 적었지? 하여튼 뭐 적읍시다. 이렇게 블럭을 사용해서 1, 2, 3 이렇게 넣으시면 값이 들어가면서 해당 인덱스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0번째는 0, 0번째는 1, 1번째는 2, 2번째는 3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사용하셨던 칼렌다의 멤버 필드였던 리프와 플레인이었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자, new를 통해 객체를 생성한다 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방법은 int, 이 방법을 사실 잘 알긴 바라는데요. 너무 깊게는 알지 마십시오. 알겠죠? 근데 이 방법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건 아십시오. new, int 이렇게 두 개를 합쳐놓은 것처럼 이렇게 되셨나요? 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처리가 될 것 같고요. 이게 답니다. 생성하는 방법. 자, 그래서 하나씩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되셨죠? 자, 그럼 내려가셔서 자, 메인에다가 생성부터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좀 했던 것처럼 똑같이 작성하시면 돼요. 자, int 여기가 요죠? 요거 됐죠? int 자, 해보세요. 간혹 책에 보다 보면 이렇게 적으시는 분도 있어요. array arr 이렇게요. arr 3 이렇게요. 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int 잘못 적었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공간을 3개를 만들면 여러분들 보실 때 이렇게 된 애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0, 0, 0 이렇게 만들어진 애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표시는요, 앞에 써도 되고 뒤에 써도 되는데요, 이게 자바 버전이나 에이클립스 버전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는데요, 저렇게 바뀐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 뒤쪽에 있었습니다. 앞에다 쓰든 뒤에다 쓰든 상관없어요. 두 개만 아니면 됩니다. 네, 타입을 왼쪽에다 무조건 쓰게 되어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개발자들이 다 타입을 왼쪽에 적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예전 소스 같은 경우는 얘가 오른쪽에 여기 있었습니다. 변수에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뭐 취향이죠, 이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어디다 작성해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자, 되셨고요. 자, 두 번째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일단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자, sys 하신 다음에 arr를 출력해보세요. 또 이거 했다고 arr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얘로 바뀐 거예요. 앞쪽으로 이렇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많이 실수하세요. 얘는 클래스가 없다는 건 뭐예요? 생성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회사에서 시험 보시면, 필기 시험 보시면 대부분 잘못 생성하시는 게 얘예요. 여기다 또 가로줬거든요. 네, 여기다 또 가로줬거든요. 왜냐고요? 명명법만 생각해봐도 저건 틀린 거 아시죠? 클래스는 무조건 대문자로 시작하죠. 저건 기본 타입이죠. 아예 다른 애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돌려보시면요, 요렇게 뜹니다. 말씀드렸죠? 꺽쇠 i 됐죠? 그럼 int로 되어 있는 배열, 그 다음에 G의 골뱅이 16진수 해시코드죠. 이건 어제 했었죠? toString을 찍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태어난 곳과 16진수 해시코드가 찍힌다고 했었죠. 이렇게 찍게 됩니다. 근데 얘가 출력할 때 이렇게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찍어요? 포문으로 이렇게 찍게 되고요. 그래서 내가 요거는 랭스 예약어입니다. 자바에서 길이를 판단하는 애, 길이를 나타내는 애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보시는 배열에, 그러니까 어레이의 인덱스, 마지막 인덱스 값에 플러스를 해주는 랭스 예약어, 문자 열의 길이를 체크해주는 랭스 메소드, 그 다음에 JCF 메모리에 있는 자료 구조의 크기를 재주는 사이즈,
이 세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틀리냐면요. 인덱스를 사용하시게 되면요. 0부터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길이는 무조건 뭐예요? 1부터 시작한다고 했었죠. 되셨죠? 그걸 많이 헷갈려 하세요.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돈다는 얘기예요? 포문을 했는데 자, 0, 1, 이렇게 두 개 돌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랭스는 3이겠죠. 랭스는 3이겠죠. 그렇죠? 랭스는 3이겠죠. 0, 1, 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랭스는 3이고요. 자, 그래서 얘를 시소를 가지고 이제 찍으시면 출력할 때는 해당 인덱스를 찍어주면 된다고 했었잖아요. ARR 이렇게 하신 다음에 I를 넣으시면 자동으로 하나씩 가지고 이렇게 출력을 해주시겠죠. 이렇게. 그렇죠?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포문 중에서는 이런 포문도 있습니다. 인핸스드 포문이라는 게 존재하게 되죠. 그거는 향상된 포문이라고 합니다. 포문과 향상된 포문은 같은 애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같은 애가 아닙니다. 자바스크립트는 in과 of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향상된 포문은 뭐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배열 혹은 이렇게 객체화되어 있는 애, 배열이에요. 다 배열. 어레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출력할 때 사용하는 애가 향상된 포문입니다. 자, 이렇게겠죠. 우리가 만약에 여기다가 포문을 이렇게 만들어 주고 제어하고 싶어. 그래서 처음부터 나는 1과 2, 3을 출력하고 싶어. 그럼 이렇게만 하시면 어떻게 돼요? 두 개만 출력이 되겠죠.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요. 값을 넣어줄게요. 하나를 더 만들게요. 두 번째 방법으로 int 배열의 ARR은 되었죠? 요렇게 블럭으로 처리해 주시고 1, 2, 3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1, 2, 3, 1, 2가 뜨게 될 겁니다. 위에는 0부터 인덱스를 시작했기 때문에 1, 2, 3이 뜰 거고 밑에 거는 1부터 시작했으니까 2, 3이 뜨겠죠. 되셨나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얘를 출력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출력하고 싶다라고 하면 향상된 포문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걸 enhanced 포문이라고 하죠. enhanced 향상된 포문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한국어로 향상된 포문. 그래서 뭐예요? 처음부터 어레이의 인덱스를 통해서 호출이 아닌 전체 어레이의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출력해 주는 걸 얘기합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for 누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요. 보이세요? iterator over on array 와 interval이라고 되어 있죠. 됐죠? 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어떻게 돼요? 자, 첫 번째 잘 보세요. 이걸 보셔야 되는데 저희가 형변환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죠? 형변환 오늘도 쓰셨고 시험을 보는 이유가 있죠. 자, 어레이는 뭘로 어떤 타입으로 생성이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int 타입으로. 그럼 나올 수 있는 애가 뭐밖에 없어요? 아까 처럼 얘기했죠. 같은 변수의 타입을 묶어서 사용한다고 했었죠. 그럼 얘가 나올 수 있는 건 int밖에 없습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그 변수를 그냥 이렇게 담아서 처음부터 차례대로 찍어주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시수를 찍으시면 A 이렇게 되겠죠. 1, 2, 3 됐죠? 처음부터 자동으로 주어집니다. 단점은 뭐예요? 인덱스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반복만을 100% 사용하는 애고요. 만약에 인덱스를 사용하고 싶으면 뭐예요? 포문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제까지 연습 되게 많이 했죠? 포문이 반복으로 사용될 때와 인덱스로 사용될 때가 다르다라는 거. 다 배운 이유가 있어요. 공부해보세요. 말씀해주시면 쓸데없는 거 안 가르치니까. 시간 아까워 우리. 됐죠? 자, 근데 이렇게 출력을 할 때는 테스트하게 출력할 때는 쓰면 좋죠. 근데 자, 출력을 뭐 쉽게 하기 위해서죠. 나중에 오버라이딩을 하시면 되는데 쉽게 확인하기 위해서 등에 필요한 애들은요. 이거 적어드릴게요. 자, 배열은요. 어레이는 자, 클래스로 생성되는 애가 아니죠. 클래스로 생성되는 객체가 아니기 때문에 뭐예요? 기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레이의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 자바점, 유틸점, 어레이스가 기능을 동작하는 메소드들의 집합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처럼 어레이다, 자바의 어레이다 라고 하면 얘가 모든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뭐 비교, 그 다음에 뭐예요? 소팅, 그 다음에 뭐 소팅이 정렬이죠. 출력, 뭐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자, API 들어가시고요. 됐죠? 저는 눌러놓은 게 아니고요. 어제 저희 열었었잖아요. 네, 모든 브라우저는 컨트롤 시프트 T를 누르면 예전에 열렸던 화면이 열리거든요. 크롬만 되는 줄 알았죠. 모든 브라우저는 컨트롤 시프트 T를 누르면 예전에 열렸던 게 열려요. 그래서 그냥 연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스트 들어가시고요. 인포. 자, 여기에서 자바 베이스 내려가셔서 자바점, 유틸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레이스 메뉴에 있겠죠? ARR 어레이스 여기 있죠. 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 클래스는 contain various method, manipulation language 다양한 어레이의 메소드들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sorting 보시죠. 서치를 빼먹었네요. 서치. 정렬하거나 검색하거나 이런 데들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예요? 메소드가 바로 가죠. 그 다음에 보시면 다 스태틱. 그죠? 배열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진짜 많이 쓰는 애거든요. 어레이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게 다 스태틱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카피.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비교. 그 다음에 위에 가시면 바이너리 서치. 그러니까 뭐요? 바이너리는 숫자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진수를 얘기하는 건데 그냥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 갖다 찾는 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다 뭐예요? 오버로딩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얘는 또 뭐 있어요? Fix size is back by the specs of array. as list를 하시게 되면 눌러볼까요? 요렇게 바꿔서 어레이스라고 하는 애를 바꿔서 뭘로 바꿔준다? 처음 보시는 거죠. 참조 배열로 바꿔준다는 얘기죠. 기본 배열은 얘도 힙에 있잖아요. 바로 참조 배열로 바뀌지 않겠죠. 어떻게요? 다시 스택으로 꺼내와서 다시 어레이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어레이 리스트로 자료형 구조로. 그럴 때 사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좀 얘도 똑같죠? 이렇게 들어가면 얘가 이렇게 바뀐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바꿔주는 컨버팅 해주는 애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시면요. 컴페어고요. 카피 오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해시, 딥투, 이건 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퀄 비교하는 거, 필. 어떠한 특정한 배열에 전체 값을 채우는 걸 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화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로또를 한다. 라고 했죠. 로또가 만약 0이라는 숫자도 로또의 공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처음에 들어간 초기 값이 0인지 아니면 입력된 값이 0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입력이 안 된 건지. 그래서 처음에 마이너스 1로 다 채웁니다. 그 다음 확인을 했을 때 마이너스 1이 아니라면 뭐예요? 연산을 통해서 입력됐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판단하실 때도 사용합니다. 그 다음 밑에 쭉 내려가 보시면 미스매치는 필요 없고요. 패러드 필요 없고 소트. 그죠? 소트. 이렇게 소팅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지금 보시면 소트 쪽 한번 잘 보세요. 바이트, 차, 더블, 플롯, 롱, 숏, 오브젝트라는 게 존재하게 되죠. 뭐가 없냐면요. 스트링은 안 돼요. 스트링을 소트하시게 되면 얘가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 값, 아까 제가 오브젝트 배열이 있었잖아요. 걔가 가지고 있는 해시 코드로 소팅을 합니다. 즉 얘기를 들어서 1, 11, 2, 21, 30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소팅이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불러드렸던 순서로 됩니다. 원래는 1, 2, 11, 21, 30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1, 1, 1, 2, 2, 1 이렇게 돼요. 문자기 때문에 해시코드가 값 쓰는 것들. 그래서 소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컴페어라는 걸 오버라이드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알고리즘 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애들입니다. 특히 2차원 배열을, 그러니까 2차원 배열 이렇게 돼 있는 거 그거나 혹은 맵같이 키 쌍으로 되어 있는 배열들, 자료 구조 이런 것들을 소팅할 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것들은 알고리즘 때 시험 때 많이 나오는 애들에서 실무에서는 거의 쓸 일은 없는데 그래도 좀 알고 계시면 좀 좋겠죠.
실무에서는 어디다 사용하냐면요. 쿠팡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쿠팡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 카메쿠벤 같은 거기에서 쿠팡 문제가 이런 게 나왔습니다. 상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요? 쿠폰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화시키는 가장 사용자가 쿠폰의 적용을 크게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어 주세요가 작년도 쿠팡 문제였습니다. 재작년도네요. 1년 지났으니까. 그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걔네는 진짜 실질적으로 쓰는 알고리즘을 좀 단순화시켜갖고 그냥 시험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좀 재밌었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는 제품 개수, 가격, 하나는 쿠폰율, 그 다음에 개수 이렇게 해가지고 제품이 3개예요. 근데 쿠폰은 2개예요. 그럼 얘는 2개만 적용돼야 되겠죠. 얘가 하나예요. 그럼 얘는 3개예요. 그럼 하나만 적용되고 다음 물품으로 2개가 적용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재밌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어레이스 하는 거고요.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자, sys5 지금은 1, 2, 3으로 돼 있으니까 순서를 좀 바꿔볼게요. 3, 2, 1로. 자,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3, 2, 1로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출력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링, 그 다음에 array print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arrays 해주시면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util 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toString 다 스태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방금 하셨던 ARR 넣어주시면 문자열로 출력이 되는 애로 갖고 오고 ARR 프린트를 찍어주시면 이렇게 이쁘게 출력이 됩니다. 되셨죠? 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뭐 많이 쓰지는 않고요. 그냥 뭐 확인할 때 라든지 그때 사용하는데요. 잘 사용하진 않아요. 왜냐면 출력을 할 때 저희는 이렇게 공백이 붙어버리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사용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문자열에 이렇게 중간에 공백이 들어가 있으면 스플릿 하기도 힘들고요. 처리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확인할 때만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도 해볼게요. 자, arrays 잘 보세요. arrays.sort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ARR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마우스 올려보시면 얘는 array는 뭐라고 했어요? 무슨 타입이라고 했었죠? array는 무슨 타입이죠? 듣고 있는 거예요? array가 무슨 타입이에요? 응? 참조 타입. 우리 지금 어제부터 계속 참조 타입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브젝트 했던 거잖아요. 참조 타입이잖아요. 참조 타입의 특징이 뭐죠? 네, 첫 번째는 뮤터블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신 건 패스 바이 레퍼. 오늘 시험 봤잖아. 저거 봤잖아요. 안 돼 이러면 의미가 없잖아. 저를 제발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마세요. 저 커리큘럼대로 수업 나가면 잘 나갈 수 있어요. 자, 참조 타입이죠. 참조 타입의 특징은 지금 얘기했다시피 뮤터블한 특징과 패스 바이 레퍼런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뮤터블하다는 거는 가변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불변성은 뭐였어요? 패스 바이 밸류였죠. 내가 복제를 하거나 값을 전달하면 복제돼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원본값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얘는 지금 보세요. arrays.sort 한 다음에 그냥 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원본값이 변경이 됩니다. 반환 타입이나 그런 거 필요가 없습니다. 패스 바이 레퍼런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했던 거죠. 그래서 저번에 DTO 만들어 갖고 이쪽에서 이름 바꾸면 바뀌었었죠. 이와 같이 똑같이 동작되는 애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냥 찍어보세요. 어떻게? 얘 가지고 찍어보면 되겠죠? 앞에 게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나갈 수 있다고요. 아이고. 자,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3, 2, 1이 1, 2, 3으로 자동으로 변경되겠죠. 소트 되셨죠? 필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드 패스 바이 레퍼런스 뮤터블한 특징을 갖고 있죠. 여기다가 arrays.fill이라고 한 다음에 아까침에 ARR을 넣어주시고 마이너스 99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얘를 또다시 이렇게 찍어주시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99가 채워진 배열로 만들어지겠죠. 됐죠? 이게 패스 바이 레퍼런스입니다. 이제까지는 뭘 실행시켰다면 반드시 반환 타입을 받아서 뭔가 처리를 했어야 됐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객체를 이쪽에다 아규먼트로 넣어줬더니 뭐요? 그쪽에서 바꿔서 내게 영향을 받죠. 이게 바로 뮤터블한 특징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이렇게 되겠죠.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 int 이렇게 하신 다음에 위에다 써놓으면 되죠. 제가 왜 여기다 했을까요? 위에서 똑같이 하면 되는데. 자, 위에서 이게 두 번째 방법이고 세 번째 방법입니다. 요걸 좀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int array는요. new int 그 다음에 선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연산자래 블럭을 통해서 여기다가 1, 2, 3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되나요? 어디서 많이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앱스트랙트를 생성할 때랑 똑같은 아이입니다. 클래스가 없기 때문에 클래스라는 건 뭐예요? 바디가 있다고 했었죠. 그 바디를 만들어주면서 값을 입력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들어가 있는 1, 2, 3은 무슨 값이겠어요? 사실은 멤버 필드 값에 가깝겠죠. 이해가시나요? 저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됐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대충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어려움이 없죠? 자, 정리하십시오. 1분 드릴게요. 다음 거 하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얘는 객체라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오브젝트 배열2C의 obj는 new 오브젝트 array에 4라고 이렇게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그럼 얘를 출력하면 뭐가 나올까요? 나쁜 아이. 뭐가 나올까요? 좋은 시도였다. 자, 아시는 분 얘기 한번 해보실래요?